안녕하세요. 시궁창 같던 인생을 살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한 남자였어요. 아니죠.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싶어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의사였고 엄마가 약사였으니까요. 벌이는 좋았죠. 욕심이 많은 아버지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개원을 확장했고 그게 큰 실수가 되어서 홀라당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빚쟁이들이 아빠를 찾아오시고 엄마는 제가 그 광경을 못 보게 귀를 막고 그랬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을 떠나서 산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때 그 동네에서는 유독 서울 애들에 대한 배척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그곳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인생이 잿빛으로 변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오늘은 또 어떤 애가 나를 어떻게 상처 줄까 그랬죠. 제 책상 안에는 썩은 우유가 들어가 있기도 했고 물을 마시려고 가져온 물병이 어느 순간 애들이 손에 들려 있어서 그게 다 깨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져가는 것들은 제 허락도 없이 모두의 공용 물건이었어요. 그게 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제 물건을 허락받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몰래 가져가서 거의 망가질 정도로 쓰니까요. 그래도 전 그때 나름 자존심이 있었던 때라서 딱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래, 니네가 뭐 초등학교 같은 곳 나와서 친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반항을 하니까 말로만 괴롭히던 애들이 이제는 폭력까지 쓰게 된 겁니다. 전 철저하게 전교 왕따가 되었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혼자서 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로해 주었던 거는 학교 뒤에 수위칠 아저씨가 키우는 토끼들과 닭들 뿐이었죠. 전 그 아저씨에게 졸라서 제발 제가 아이들 밥 주고 돌보는 역할 맡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래, 그럼 너가 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동물들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걔네들이 제 유일한 친구였지요. 학교 쉬는 시간마다 바로 토끼랑 닭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철망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토끼 등털을 살살 만지며 불안하고 지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애들도 제가 수희 아저씨와 함께 있으니까 건들지 못했고 동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전교회장이 분리수거 담당이라서 자기네 반 애 한 명과 함께 항상 토끼장 뒤에 있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이 얼굴을 서로 자주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트게 된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저처럼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다만 저랑은 다르게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왕따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학교 복도로 가서 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너네 이라운 건드리지 마. 얘 내 친구야. 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말을 해준 거죠. 그때부터 제가 왕따를 더 이상 안 당하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하지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이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전 졸업식 날 그 애한테 편지랑 내가 가져온 초콜릿을 줘야지 했는데 그 아이가 졸업식에 안 온 겁니다.
너무나 아쉬웠죠. 아빠가 페이닥터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제 마음을 유일하게 어루어 만져준 게 동물이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수의사를 꿈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전 강박적으로 공부하고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지요. 그 결과 수시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의학과에 붙게 되었고 거기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릴 때 왕따 당한 기억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책을 읽거나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정신없이 예과본과 시절이 지나간 겁니다. 공립대라서 그래도 그나마 학비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쌌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병원 적자 때문에 헐떡이고 있었고 전 온갖 알바랑 이런저런 잡일들을 다 하면서 학비 내고 실습을 하고 그랬지요. 거기에 이제 제가 군대를 공항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서 2년이 넘는 시간이 또 지났고 눈 떠보니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홀라당 가버린 겁니다. 졸업을 한 전 사회에 나왔는데 학부 과정 갓 마친 수의대생이 로컬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의사들은 학부 시절에 인턴도 나가고 이런저런 실용 학문을 많이 배우곤 하지만 수의사는 적어도 제 학교는 수박 겉핥기 부분으로만 배우고 로컬에 가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나를 써주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면서 수련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 이것도 좋은 수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일 거야 하고 전 그 일을 묵묵히 견뎌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수의사와 실제로 일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의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픈 동물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하루 종일 침울해지고 내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울적해지니까요. 그런 감정들이 지속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동물병원 출근하는 길에 그냥 나 차에 치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방법과 이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어요. 나 지금 정상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왠지 정신과에 가면 진짜 내가 이상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만 같아서 꾹 참았죠. 그러다가 그런 힘든 저에게 훅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로컬 병원에서 테크니션, 간호사분이었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저랑 그 병원에서 말을 섞으며 친하게 지내는 존재였지요. 제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을 눈치챈 그 간호사는 항상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제 감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고 대학 생활도 일하면서 학비 갚느라 외롭고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버린 나에게 그 친구의 존재는 정말로 단비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 마음을 눈치챈 그녀는 소심한 저의 성격을 생각해서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들어가 페이를 올려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녀와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또 괜히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어서 무리하게 제가 개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서울에요. 사실 서울에 이미 동물병원이 포화된 상태이고 요즘에는 둘 셋씩 뭉쳐서 아주 크게 개혼을 하거나 그래야만 경쟁력이 생기는데
전 아내가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내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매주 백화점 간다는 게, 그게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거에 못 이겨 무리하게 개헌을 한 거죠. 결과요? 당연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이라운 에디슨 동물병원이라고 딱 세웠는데, 정확히 6개월 뒤에 서울대 학석사 출신 수의사 3명이 동업을 해서 1층, 2층을 다 써서 개원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반토막도 아니고 그냥 토막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카드는 벅벅 끓고 미칠 지경이었죠. 이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연애 많이 해서 여자 보는 눈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난 뭐하고 살았냐. 아휴, 이 한심한 거사 하면서 한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아내라도 있으니까, 아내가 돈 많이 써도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고 성격은 좋으니까 됐어 하면서 저를 위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아니 쌤,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가끔 카운터에 있잖아요. 얼마나 차갑게 사모님 노릇하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차갑게 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 사모 행동 때문에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아내가? 하면서 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날 잡고 아내에게 말해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아내에게 돈을 지원해줄 수도 없고, 또 우리 손님들, 얼마 있지도 않는 손님들까지 아내가 떨궈내는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핸드폰에 온 한 문자. 아내는 저 몰래 한 남자와 썸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몰라. 요즘 남편이 병원 힘들다고. 집에 올 때 죽상하러 오잖아. 요즘 병원 경쟁이 심해서 그래. 나도 그래서 개원하려고 하다가 그냥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잖아. 라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는 모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며 교수를 준비 중인 놈이었고, 그 놈도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유부녀 유부남끼리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문자 내용들을 천하디천한 이야기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놈이 제 아내보다 나이는 훨씬 많았고, 아내는 그걸 빌미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돌아다닌 거죠. 샤워하고 나온 아내에게 따지니까 왜 자기 폰 보냐고. 오히려 그 핸드폰을 제 머리에 깡하고 때린 겁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보는데,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결혼할 수 있겠어? 공부만 잘하고 별 보잘것없는, 돈도 잘 못 벌어오는 놈이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하면서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가 와장창 깨진 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바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나도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병원 망해가지고 나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남편 이야기도 못하고 맨날 시시부리한 동물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이번 달 적자가 얼마니, 로컬 가면 통장에 네트가 얼마나 찍히는데 미치겠네. 이런 소리 듣기 지겹다고. 빨리 이혼해. 나도 새 남자 찾아 떠나게. 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저희가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 미혼이었던 거였어요. 그게 왜 억울하냐면 아내는 바람을 핀 상태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실제로 혼인을 한 상태와 같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미 헤어진 부부가 진행하기엔 지옥만큼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소도 안 하고 뭐 헤어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짐을 뺀 거죠.
다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아서 아내와 바람을 핀 그놈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서 바람핀 자기 남편을 뼈도 못 추스리게 복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원무과에 가서 소리 엄청 지르고 남편 주려고 싸온 사골국물 교훈병 열어서 남편 진료실에 찾아가서 얼굴에 부어부리고